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이번 영상도 배당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할 때 어떤 목표를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생각보다 높은 목표 수익률을 잡으면 손실이 나게 된다면 멘탈이 나가거나 위험의 노출이 커지고 필연적으로 빈번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다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 오히려 예적금보다 못한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일반 주식은 코스피 지수보다 높게,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배당주 계좌는 연 8%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있습니다. 왜 8%를 잡았고 지금까지 배당주 계좌 8%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이 뭔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빈부격차라는 답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은행은 돈을 일반인에게 받고 이자를 주죠. 그리고 받은 돈으로 더 높은 이자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해서 은행은 돈은 벌게 되죠. 여기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안타깝게도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너무 높은 물가 상승은 내 월급을 늦게 오르게 하고 근로 의욕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빈부격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돈을 풀려나가는 것을 조절하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거래하는 상품 수와 거래액이 커지므로 시중에 돈이 커지고 우리의 몸의 피와 같은 경제의 순기능을 하기 위하여 시중의 돈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연평균으로 대략 8%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8%가 못 오른다는 점에서 이 사회가 노동소득만으로는 부를 쌓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의 능력을 키워서 급여를 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자산의 크기는 세상에 커지는 돈만큼은 상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8%를 달성할 수 있게 좋은 배당주를 선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좋은 배당주 기업을 고르셨다면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투자 비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8%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당은 기업의 현금이라는 자산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만큼은 더 벌어야 지금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8%를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의 주가 대비 예상 배당금을 10% 주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의 주가가 2% 아래로만 안 떨어지는 배당주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로 제가 올해 매매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금융주는 하나금융이 가장 좋아 보여서 보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우리 금융 주가가 떨어져서 시가 배당률이 10% 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도 안 좋아져도 금융주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 10%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받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로 더 모아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할 만큼의 현금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시작했고 그 후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서는 현재 평균 매수가 대비 9% 이상 수익 중이고, 그리고 중요한 주식을 보유함으로 배당금도 받고 있습니다. 8월에 이미 배당금을 받았고 11월에도 9월 말 보유한 주식을 배당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상 배당금이 6%인 기업이지만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면 지금 산 주가가 늘어난 배당금으로 8% 배당 수익률이 되겠죠. 예를 들면 맥커리 인프라 같은 기업입니다. 저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맥커리 인프라를 좋아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2016년 400원에서
작년 770원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을 늘렸죠. 그 밖에도 제가 보유 중인 배당주 종목들도 장기적으로 좋은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저는 금융주와 통신주 그리고 독점적 기업에 분산하여 투자 중이고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 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률 관리를 하면서 8%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배당주를 투자한 계좌를 통해서 간단한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배당 계좌 내역은 우측 상단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엑셀로 저의 분기별로 저의 원금과 평가금을 저의 계좌 그리고 아내 계좌에 각각의 ISA 계좌로 이렇게 좀 엑셀로 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가장 중요한 요 목표 평가금, 나의 원금으로 넣었던 돈이 8% 수익이 됐으면은 요 기간에는 얼마의 수익을 거두고 있어야지 나의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표로 놨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2023년 3분기 수익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올해 10월, 지금 10월이지만 아직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10월의 목표는 전달보다는 76만 원이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8% 수익을 달성한 겁니다. 저의 평가금은 올해는 좀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배당주가 그만큼 성적이 좋았고 올해 10월도 한 중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의 목표가 지금 현재 8% 평가금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져가셔야 하락했을 때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만약 주가가 배당 수익률보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1년에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 부분을 현금을 마련해 두세요. 저도 9월에 금융주가 상승해서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10월 초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그 비중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배당주 수량을 늘려가는 것은 항상 잊으면 안 되죠. 그래야 우리의 자산과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현실적인 목표 수익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에 맞게 목표를 만들고 성과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